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 오늘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집들은 쏟아질 건데, 이렇게 새로운 집이 쏟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집들이 많이 쏟아졌을 때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죠.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를 한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지킬 앤 하이드네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네. 우선 오늘 얘기해 볼게. 우선 역대 분양 물량 가운데 최대 물량이 올해에 네. 풀릴 거라면서요. 사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침체에 늪에 네. 빠졌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만큼은 나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일단 1, 2월은 비수기였고 뭐 설 연휴도 끼고 있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좀 한산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분양은 3월부터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달 예정된 분양 물량이 5만 8천여 가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게 2007년 12월인데요. 이때보다 네. 한 4천 가구 정도가 더 쏟아지는 거죠. 와, 2007년이면은 부동산 버블기였을 때인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때인데 각 건설 업체가 만약에 이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3월에 분양을 한다면 네.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비단 이게 다음 달뿐만 아니고요. 다음 달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114가 각 건설 업체에 이제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냈는데 올해만 민간에서 분양되는 게 34만 7천여 가구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2002년에 가장 호황기를 누렸었거든요. 이때 분양됐던 것보다 2만여 가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은 새 집이 쏟아지는지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새 집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내 집은 아닌데 이거. 네, 그렇죠? 내 집이 돼야 될 텐데요. 아, 과연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물량만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호황기에 들어서야 분양 시장도 같이 맞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네. 분양 시장만 이렇게 분양 시장만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게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원인들만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27일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셔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분양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1순위 청약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동안 24회를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청약 통장에 적금을 부었다면 1순위 자격이 얻게 되는 거죠. 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그 1순위 청약자의 수가 780만 명에서 네. 1,500만 명 정도로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그쵸. 분양 물량을 더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리게 해놨던 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라는 그쵸. 네, 점이에요. 맞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요. 네, 이 기회에 분양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는 4월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투기 지역으로 생각돼서 이제 좀 막아놓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나름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뉴스 보도 보니까 네. 집값의 거의 90%까지. 네, 맞아요. 그때 뭐 몇백만 원만 더 있으면 집 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죠? 제가 다녀왔던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2억 4천만 원이 전세 가격이었는데요. 네. 59제곱미터가 네. 전용 면적. 근데 이제 여기다가 900만 원만 더 더하면 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96%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이제 가구가 이런 건 그런 아니고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네. 가장 비싸게 팔린 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거의 뭐 80%를 넘어서는 전세가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매매 가격하고 거의 비등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2년마다 이사 갈 생각 안 하고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맞아요. 이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매매 시장에 좀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이왕이면은 낡은 집보다는 새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분양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는 참 수요자들한테 예비 이제 집 주인들한테 그쵸. 굉장히 좋은 점이기는 한데 네.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뭐 적당한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당연히 새 집을 분양받는 것이 맞고 그쵸. 금상첨화일 텐데요. 지금 앞서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제 분양가를 좀 올리려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인기 지역의 경우 이제 청약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이제 청약을 받아야 함으로써 이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제 그 청약자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뭐 강남권 재건축이라든가 유망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수십 대의 경쟁률이 예상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청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특히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나 그 지역이 미분양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향후 집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네. 청약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청약을 받아야 해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기 지역이면 가격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피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유. 근데 네.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더 올릴 수 없는 네. 어떤 제한선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폐지가 되니까 과거보다 건설사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까지 열기가 있지 않다면 뭐 조금이라도 낮은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제 민간 분양 가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기억해 보시면 분양 시장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그런 지금 우려의 나타내고 목소리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왕이면 이제 운도 따르고 여러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하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 텐데 그렇죠. 네. 자신이 없다면 만약에 뭐 청약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좀 청약 시장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기존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중에서 아주 잘 고르신다면 네, 분양 성공 못지않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존 아파트를 좀 보셔야 하는지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5년 이내에 그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학군이라든지 교통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입지 좋은 아파트를 고르면 분양 못지않은 이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경매를 낙찰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가율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요즘에 낙찰가율이 대부분 8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뭐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80%를 넘어가는 집을 경매받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집을 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집에 지금 임차인이나 아니면 기존 주인이 살고 있으면 내보내야 하는 이사 비용이 들 수 있고요. 만약에 미납된 관리비 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경매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명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총 든 비용이 주변 시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자마자 임채영 기자가 잘 골라라라고 얘기하길래 그렇죠. 약 올리는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임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